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댁에서 늘 말이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경험. 왜 대꾸도 안 해? 왜 맨날 가만히 있어? 말 안 하면 만만하게 보이고 참으면 호구 취급당하고. 그래서 억울하지만 또 참게 되는 악순환. 특히 며느리 입장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이기만 씨의 아내 김순희 씨, 55살. 그녀는 30년 동안 시댁에서 말없이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답답하다, 성격이 이상하다며 무시했습니다. 온 동네에 며느리 험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김순희 씨가 입을 열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시댁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떤 관계에서 말없이 참고만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겁니다. 30년 전 김순희 씨는 26살의 이기만 씨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시골 마을의 큰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씨는 마을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큰 소리로 말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확실했습니다. 시누이 이말숙 씨도 어머니를 닮아 말이 많고 똑 부러졌습니다. 반면 김순희 씨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시집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불만이었습니다. 이 며느리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답답하네.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나 봐.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좀 밝게 굴어요.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하잖아요. 김순희 씨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깨워도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봐도 참았습니다. 저 며느리는 말도 없고 성격도 이상해.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어도 김순희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김순희 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서 가져가고 저녁에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숙이는 왜 안 와? 말숙이가 해주는 게 낫지. 시누이는 일주일에 한 번 들렀습니다. 얼굴만 비치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시누이만 칭찬했습니다. 우리 말숙이는 효녀야. 바쁜데도 왔어. 결혼 20년 차 남편 이기만 씨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김순희 씨는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돈 벌면 뭐해? 집안은 누가 챙기고? 반면 시누이가 명절에 10만 원짜리 선물을 가져오면 온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효녀야. 이번에도 선물 사왔어. 결혼 30년 차 김순희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명절 음식 만들고 칭찬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냥 했습니다.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24시간 간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며느리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해야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제가 직장 다니잖아요. 언니가 해주세요. 김순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거절이었습니다. 뭐?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말숙이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숙이는 바쁘다니까. 저도 바빠요. 공장 다니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준 게 이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시누이도 전화로 따졌습니다. 언니, 어머니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죠. 김순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수가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부르면 언제든 갔고, 병원 입원하면 매일 갔고, 명절이면 며칠씩 음식 만들었어.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맨날 내가 말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성격 이상하다고 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나 험담했어. 나는 참았어. 30년 동안. 근데 이제 못 참겠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인정받고 싶어. 말수가 내가 효냐면 내가 해. 신우이는 할 수 없이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을 묵묵히 해왔는지. 간병인을 쓰려니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 3개월이면 9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김순희 씨는 침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했다. 30년 동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너 험담하고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와줄 수 있니? 돈도 줄게. 간병비만큼 줄게. 김순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 도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뭔데? 다시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말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성격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김순희 씨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구나. 30년 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거구나. 김순희 씨는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진짜 효부야. 30년 동안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일했어. 내가 몰라봤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순희 씨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를 존중합니다. 신우이도 변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언니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이기만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 30년 동안 묵묵히 참은 거, 그게 진짜 강한 거더라. 어느 날 저녁 김순희 씨는 논어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서재에 꽂아둔 책이었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이 목늘 근인. 굳세고 의연하며 소박하고 어눌한 것이 어질매 가깝다. 김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거였구나. 말은 없었지만 굳셨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소박했고 말재주는 없었지만 진실했어. 그게 어질이었구나. 김순희 씨는 이제 압니다. 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강한 사람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이겼습니다. 말없이 참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김순희 씨가 증명했습니다. 30년의 묵묵함이 결국 시어머니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